당진 지역 내 경로당 343곳이 6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그동안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해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경로당 문이 다시 열린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관리 부녀회장 강종순 씨는 지난해 2월 마을회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챙길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며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87살의 김혜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며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특혜 지시와 CCTV 직원 감시,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당진시 보건소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당진시는 6월 21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당진 보건소장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진시 보건소장이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백신 특혜를 준 것과 송화급 백신센터에 CCTV 세대를 추가 설치 후 근무자 감시를 비롯한 업무를 지시한 것,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갑질 등 지침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 감사 과정에서 보건소장이 화이자 백신 접종 특혜를 준 A씨가 보건소 D 과장의 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감사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도청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릴레이 인터뷰. 신평면 주민자치회장 조한규 씨를 만나봅니다. 조한규 회장은 올해 처음 신평면 주민자치회장을 맡게 됐는데요. 조 회장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주민총회를 열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신평면에는 15,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원이 없다며 오봉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가 크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인구 손실이 크다며 신평면의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조한규 회장은 신평면이 주민자치활동과 지역 봉사의 선도적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웅장 당진시장은 대중교통은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당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비롯한 탄소 중립, 환경 문제 해결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공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공영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당진여객 조영봉 이사는 공영제를 도입해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면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부분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측은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당진시 버스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버스 공영제의 시행 여부는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 이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가 당진여객에 지원한 보조금 관리에 따른 폐차 매각대금 반환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15일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의회 조상현 의원은 당진시가 당진여객의 폐차대금의 일정 비율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폐차한 차량을 구입할 당시 당진시가 부담했다면 폐차 매각대금 중 일부는 당진시의 것이라며 당진시장의 승인 없이 버스회사의 폐차와 관련한 과정을 묵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폐차대금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국토부에 폐차 매각비 환수 근거에 대한 질의를 남긴 상태로
답변이 오면 기획예산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새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000원으로 동결됐던 당진시 아동급식지원비가 오는 7월부터 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복지부와 급식비 인상을 협의 중이었고 6월 중 충남도에서 인상 지침이 내려오면 7월부터 일식 6,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당진시가 아동급식 지원비는 서산시에 비해 부족했지만 어린이집과 돌봄, 보육 예산 등의 규모는 당진시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부모 A씨는 당진시가 아동복지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엄마들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며 아동복지를 포함해 취약계층 어린이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 아동 친화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둔 가운데 7월부터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일상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명 미만 1단계, 1명 이상 2단계, 2명 이상 3단계, 4명 이상 4단계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당진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에 제한이 없으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전 국민의 30%가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편안은 많이 완화된 것 같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확진자 수 증폭 등의 예상 밖의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거리두기 지침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교도 전면 등교로 전환됩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면 등교 이후 학생들의 수업 환경과 위생 등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 발언대, 정미면 사관리 이장 최한묵 씨를 만나봅니다. 최한묵 이장은 젊은 시절 타지에서 생활하다 고향인 정미면 사관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이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현재 사관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뛰어난 마을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우리 마을사랑 운동 준비에 한창이라며 시상금을 받으면 마을 공동 트랙터를 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최 이장은 또 사관리를 통과하는 철탑을 둘러싼 대책 마련이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을의 걱정거리라며 한전 측에서 변전소 주변 이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한묵 이장은 최근 한과체험과 도예공방, 고구마밭 생태습지를 활용한 체험마을을 조성 중이라며 향후 체험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6월 22일 공익활동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당진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시민주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비롯한 시민사회 연결을 통한 지역 문제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공익활동 상담을 비롯한 컨설팅과 교육, 정보 제공, 물품 대여 등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무실과 대회의실, 공유 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오만로 31 서부 새마을금고 탑동지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7월 중에는 공익활동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추가적인 토론회가 개최되며 센터에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당진시 농민회가 2021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을 금지한 당진시의회에 대해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당진시 농민회는 현장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청을 금지했습니다. 농민회는 본회의장에 무단 출입했고 당진시의회는 경찰을 부르며 양측 간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진시 농민회 측은 시의원들이 권력을 위임해준 주권자인 농민들과 시민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에 개탄한다며 시의회가 경찰을 동원했던 부분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 예술인 프로젝트 21번째 시간입니다. 기존 자연의 색과 다른 다채로운 색을 입혀 감성을 표현하는 이정혜 작가를 만나봅니다. 이정혜 작가는 그림을 통해 그녀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특히 나무와 꽃, 자연의 다채로운 색을 입혀 인간적 감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벗삼아 자라온 이정혜 작가에게 자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존재이며 자연으로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혜 작가는 자연의 매개체에 마음이 가는 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그대로 지켜내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의 교통지도 업그레이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일 충청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이후 거둔 철도 분야 최고 성과로는 경부고속철도 KTX 서해선 연결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이 꼽히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6월 말 국가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서해안도 KTX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 전철 정거장인 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성문산단까지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관통할 국가 대동맥으로 9,830억 원을 투입해 총 31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또 서해의 지도를 바꾸게 될 보령 해저터널은 2019년 개통한 원산 안면대교와 연결되며 오는 11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4,85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령 해저터널은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6.9k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긴 해저터널입니다. 이 밖에 당진 천안 구간과 아산 천안 구간, 당진 아산 구간, 대산 당진 구간의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최종 평가를 남겨둔 도내 23개 사업은 7월 말 확정될 전망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환황의 중심 도약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각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